자, 이재명 파워맨 계속해서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파워맨들 쭉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후보자는 뭐 그냥 통일부라는 그 부처에 집중해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파워맨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동영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 또 여권 내에서 정동영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이런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파워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자, 정동영 후보자 어제 청문회를 했었죠. 거기에서 한미 또 한미일 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이지 주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3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72세 정도 되죠. 내각 후보자 중에서는 이 고령인 편에 지금 속합니다. 전주고를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대에서 저널리즘 석사를 받았고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에서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MBC 기자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MBC 기자 그때 삼풍백화점 붕괴하고 했을 때 그 삼풍백화점 현장에서 중계하던 그 정동영 앵커를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권에 이제 진입을 했죠. 15대 때 1996년 진입을 했고 통일부 장관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지냈습니다. NSC 상임위원장도 지내고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이촉을 했죠. 현재 5선 의원입니다. 15, 16대 그리고 18대 그리고 20대, 22대 당선된 5선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 장관을 했던 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이미 한번 장관을 하고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1974년 육군에 입대해서 병장으로 군은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재산은 이번에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한 21억 9천만 원 정도 재산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한 17억 정도 되고 예금이 한 3억 정도 되고 또 배우자인 민혜경 씨는 그 최근에 좀 문제됐던 게 그 태양광 아닙니까? 정동영 후보자는 그 생계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 해명을 했죠. 이 태양광 관련해서 배우자 민혜경 씨 그 신재생 태양광 발전소가 강원도 평창, 전북 정읍, 뭐 충남 부역, 충북 음성 등에 한 9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자를 임명한 게 지난 6월 23일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게 이종석 전 NSC 사무처장입니다. 정동영 후보자가 NSC 의장을 역임할 때 그때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이 체제로 해서 남북 관계에 뭔가 좀 이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자. 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정동영, 이종석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이 세 사람이
좀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 팀으로 해서 좀 뭔가 지금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한 사람이 뭐 통일부 장관 2번 한 거 이거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다른 장관을 하더라도 2번 장관을 하는 것도 최근에는 뭐 볼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초대 이승만 정부라든지 이럴 때는 좀 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관을 2개 역임하는 것도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을 2번 한다라는 것도 참 이것도 진기한 어떤 그런 기록이죠. 과거에 그 통일부 장관을 했을 때 그 후임 통일부 장관이 또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2 사람의 관계가 참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이 정동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대부라고 할까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앙 정치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남시장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인물이 정동영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일종의 약간 보온성 인사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던 배경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자가 그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후보랑 맞붙어 가지고 그때 한 500만 표 차이로 패배를 하죠. 그때 그 대선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정동영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중앙 정치권의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이제 좀 네트워킹도 형성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이른바 정통들 이걸 조직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맡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정동영계였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동영계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아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를 시작하고 성남시장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중앙정치권과 인연을 맺고 공천을 받기까지 성남시장으로 공천을 받기까지 그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자가 상당히 좀 도움을 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동영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나갔을 때 거기 가서 직접 지원 유세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동영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때는 이제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상황이 또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당 대표가 정동영 후보자를 공천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게 작년이고 이번에는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또 지명을 하는 이렇게 2 사람의 정치적인 인연이 거의 이제 2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자에게 수시로 어떤 정치적인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부,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정동영 의원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뛰는 그 과정에서는 외곽에서 원로로서 상당히 또 이렇게 울타리도 대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정동영 후보와 이종석 국정원장
이런 세팅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 또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겠다라는 그런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같습니다. 과거와 물론 많이 다르죠. 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로 이국가 체제의 입장을 정했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단절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흐름은 분명 과거와 변했지만 다시 이걸 복원시킬 수 있다라고 정동영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정동영 후보자가 만난 적은 없지만 과거에 2005년 6월 17일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평양에서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인연이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좀 도움이 남북 관계를 뚫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마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후보자가 과연 남북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북한은 이국가론을 천명을 했고 개성공단 송전탑 지난번에 철거를 했죠. 그리고 동해선 철로 이런 것도 다 차단을 하고 GP도 다시 다 복구를 하고 최근 들어서는 뭐 장벽 비슷한 것도 쌓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을 잘 뚫고 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왔던 그러한 흐름들이 한 20년 세월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동영 후보자가 나름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의 영향력이 정동영 후보자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남북 관계에서의 가시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 정동영 후보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종석 원장 또 유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여러 가지 그 공통의 라인 선상에 있는 분들이 어떤 힘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려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향후에 또 남북관계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포커스의 주제 이재명 파워맨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